데이터 분석의 기초, 우리 6주차 수업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중에 필터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뽑고, 셀렉트를 이용해서 변수를 뽑고, 어레인지 함수 이용해 가지고 정렬하는데 DESC,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파생 변수 만들 때는 뮤테이트 이용해서 파생 변수를 만드는데 앞에서 배웠던 if else를 적용해서도 파생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앞에 5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탐색적 자료 분석, 머리도 보고 꼬리도 보고 전체 차원도 다 봐가지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게 데이터 분석이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6장 데이터 가공에서도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 닭다리 날개만 이제 치킨이 나와야 되겠지. 그게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 요약, 요약이고요. 그거를 이제 뭐 날개만 모아놓는다든지 다리만 모아놓는다든지 날개와 다리를 합쳐서 판다든지 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를 합친다든지 나누는 방법, 그 방법은 좀 더 고급 데이터 가공 스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2차 시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 통계량 우리 11주차에 다룰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우리 6주차에서도 서머라이즈 함수 이용해서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는데 포인트는 집단별 그룹 언더바 바이를 이용한 집단별 기술 통계량 살펴보는 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고급 스킬이 하나의 데이터를 다시 집단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여러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파일럴로 마지막에 아웃풋으로 제시해야 될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 2반 데이터가 섞여 있고 영어 점수, 과학 점수가 섞여 있는데 일반은 일반에 따로 과학 점수, 2반은 2반 따로 과학 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 점수는 얼마냐 그거를 다시 1, 2반 합쳐가지고 과학 점수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룹 언더바 바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걸로 하면은 필터 이용해서 일반 따로 저장해서 과학 점수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2반 따로 해가지고 또 이제 평균 구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룹 언더바 바이 이용해가지고 각각을 이제 동시에 구하는 방법,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체 우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summarize, summarize 가로 열고 mean하고 언더바 mass, 그다음에 이제 mean 함수 적용하면은 234개의 여기서는 이제 234개가 아니고 20명의 mass 수학 점수의 평균이 57.45가 나오는데 이거를 원할 때도 있지만 반별로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 한 반에 4명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뭐를 쓴다? 그룹 언더바 바이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그룹 언더바 바이 함수를 적용을 하면 가로 열고 클래스 해가지고 반별로 먼저 집단을 나눠 놓고 파이프 연산자죠. 컨트롤 시프트 M을 누르면 입력이 되는 서머라이즈를 이용을 하면은 먼저 반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반별 평균이 계산이 되더라. 자, 우리 기술 통계량은 꼭 평균만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합계들 구할 수도 있고 중앙값, 그 다음에 그 숫자, 사례수, 그럴 때 이제 넘버의 약자인 n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다양한 기술 통계량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앞에 내장 함수에도 등장했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 뒷부분 11주차에 다룰 내용이긴 한데 기술 통계량, 집중 경량의 측정치인 중앙값, 미디안, 산술 평균, 미인이 있고 합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변산의 측정치인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SD,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11주차 기술 통계량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함수 이름은 이런 걸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내가 집단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손에 있는 데이터가 우리 학교 전체 데이터인데 일단 학년별로 나누고 싶어. 그 다음에 반별로 나누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지? 학년별로 먼저 필터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나? 그렇지 않고 그룹 언더바 바이의 조건을 두 개를 주는데 순서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제조회사 먼저 분류하고 드라이브 방식 분류한 다음에 서머라이즈 함수 이용을 해서 평균을 구하고 헤드 함수 탑 10 이용해서 상위 10개까지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따로따로 배웠어요. 필터도 배우고 실렉트도 배우고 어레인지, 뮤테이트 지금 이제 그룹 언더바 바이와 서머라이즈도 배웠는데 핵심적인 기능은 뭐다? 얘가 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회사별로 SUV 자동차의 도시 및 고속도로의 통합 연비 평균 여기까지는 이제 파생 변수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여달래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가지고 다 보여달래요? 탑 5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 분석 절차 생각해 보기에 제시가 되어 있지만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뭘 먼저 해야 돼? 회사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뭐를 뽑아내? SUV 차만 뽑아내. 그다음에 통합 연비를 생성해 내려면 파생 변수니까 뮤테이트. 그다음에 실제로 계산하려면 서머라이즈. 내림차수는 어레인지 중에 디센딩. 탑 5는 헤드 중에 헤드 가로 열고 5 가로 닫고 얘를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이게 떠오르면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분석,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마스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직접 코드를 볼게요. 직접 코드를 보면은 MPG, 컨트롤 시프트 M, 파이프 연산자, 그룹 언더바 바이의 매뉴팩처러, 다시 컨트롤 시프트 M, 파이프 연산자, 필터 중에 가로 열고 클래스 등호 중요한 건 곁다운표 문자니까 SUV, 컨트롤 시프트 M, 파이프 연산자, 다시 파생 변수는 뮤테이트, 토탈 대신에 TOT까지만 쓴 거예요. CTY 더하기 HWY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통합연비. 얘를 이제 서머라이즈 하면 다시 미인을 적용해. 그럼 미인 함수가 들어가고 미인 언더바 TOT. 다시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M. 정렬은 어레인지인데 디센딩. 뭐를 기준으로 미인 언더바 토탈. 다시 컨트롤 시프트 M 파이프 연산자 마지막으로 탑 5 헤드 5 옆에 주석이 다 달려 있죠. 주석을 보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출력해 봤더니 팁을 형식이고 5 곱하기 2 5는 탑 5니까 5개 2는 변수가 2개 제조사마다 평균 연비가 어떤지 SUV 차종에 그래서 스바루가 제일 높고 도요타, 닛산, 머큐리, 집 순위였더라.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혼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G 데이터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MPG 데이터의 클래스를 보면 SUV가 있고 컴팩트 에서 이제 자동차의 7종류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차종이 연비가 높은지 클래스별로 나는 주로 이제 도시에서 자동차를 몰 거라서 이제 도시 연비를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퍼뜩 떠올려야 될 게 그룹 언더바 바이 그룹 언더바 바이를 이용해 가지고 클래스를 먼저 분류를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뭔가 계산하려면 서머라이즈 이용하는데 서머라이즈 중에도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미인 함수를 구하면 되는데 CTY의 미인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답을 보기 전에는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라서 바로 해답을 얘기하긴 하지만 이게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잠깐 정지하면 누르고 여기 어떻게 나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면은 먼저 MPG 데이터 불러온 다음에 그룹 언더바 바이의 클래스로 나눈 다음에 서머라이즈의 미인을 적용을 하면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가장 연비가 이제 좋은 차로 우리가 지금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차종별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E하고 C턴은 이제 보통 우리 스포츠카죠. 좌석이 2개 있는 차가 15, 컴팩트카는 20, 미드 사이즈는 18, 미니밴은 15, 픽업은 13, 서브 컴팩트는 20, SUV는 13에서 픽업이 제일 낮은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좀 보기 불편하네. 보기 쉽게 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정렬을 쓰면 보기가 편하다. 자, 그래서 앞에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나의 관심은 알파벳이 아니다. 도시 연비가 뭐가 높은지 높다는 거는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무슨 함수? 앞에 함수에 추가로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M 연결한 다음에 어레인지 함수 중에 디센딩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추가된 게 맨 마지막에 어레인지 가로 열고 디센딩 가로 열고 민 언더바 CT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봤더니 서브 컴팩트카가 가장 연비가 좋더라. 제일 안 좋은 거는 픽업이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보고서 쓸 때 그런 리뷰를 많이 하는데 보고서 연구 결과에 여러분들이 표를 작성하실 때 내림차순으로 좀 정렬해서 뭐 리커트 도관 쪽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회사 자동차의 고속도로 연비가 가장 높은지, 아까는 이제 도시 연비였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나는 3개 중에 하나 고를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정지하면 누르시고, 여러분들 바로 해답을 보기 전에, 나라면 이제 혼자서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 6주차에 접어들고 있죠. 여러분들 혼자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고속도로 연비 구해가지고 평균이 가장 높은 회사, 회사니까 이제 회사를 먼저 뽑아야 되나? 마지막 탑3니까 헤드 중에 3개만 고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먼저 회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룹 언더바이로 회사를 먼저 정렬하고 회사별 고속도로 연비 미남수인데 서머라이즈 이용해서 그냥 볼 건 아니고 어레인지 해가지고 디센딩 탑3 봤더니 혼다가 폭스바겐, 현대 이런 순으로 연비가 좋았더라. 자, 어떤 회사에서 컴팩트 차종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지. 그래서 이제 차종의 수는 내가 이거를 모르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함수 중에는 뭐가 있다?
숫자를 카운트해주는 넘버 함수가 있다. 그래서 빈도는 n, 넘버의 약자 n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 뭐 중에 클래스 중에 컴팩트.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곁다운표. 등호등호이고 곁다운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돼요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곁다운표를 안 했어. 등호등호인데 등호만 했어. 이런 경우고 순서는 먼저 필터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필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룹 언더바 바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서머라이즈 중에 n 함수를 써야 되는데 n 함수를 쓰지 않았고 그 함수 이름은 그냥 카운트라고 진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어레인지 중에 디센딩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다. 결과를 봤더니 아우디가 가장 자동차 수가 많았고 폭스바겐, 토요타, 스바루, 니산 이런 이제 우리 데이터에서는 2순위였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은 데이터 가공에서도 중간 정도의 어떤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건 필터 실렉트 이용해서 행과 열을 뽑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파생 변수 만들어내고 어레인지 정렬하고 그룹 언더바 바이나 서머라이즈 이용해 가지고 집단별 요약 통계량을 보는 게 중급 정도의 스킬이라고 하면 데이터 가공의 가장 고급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 합치기. 제가 이제 뚱뚱이 데이터 한번 빅데이터 설명하면서 키다리 데이터 설명했었는데 먼저 가로로 합치기 뚱뚱이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명의 중간고사 점수가 60, 80, 70이 있고 다시 70, 83, 65가 있을 때 아이디 1, 2, 3 동일하죠. 이럴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치고 싶다.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키다리 데이터 1, 2, 3번은 어제 시험 보고 4, 5, 6번은 오늘 시험 봤어요. 1번부터 6번까지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핵심이다. 자,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지 데이터를 합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뚱뚱이 데이터 가로로 합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셨죠? 2차원 데이터 만들 때 데이터 프레임, id하고 컴바인 함수 c, 1, 2, 3, 4, 5, 쉼표, 미드텀, 가로 등호하고 C 함수 60점, 80점, 70점, 90점, 85점. 그래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테스트 1 중간고사. 자, 기말고사 데이터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썼고 동일한 일단 ID 변수 이름이 보이네요. ID가 1, 2, 3, 4, 5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 가로로 합치기 이거 할 때는 뚱뚱이 데이터 만들 때 포인트는 동일한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 기초라서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만 합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뭐 전학을 오거나 전학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디가 좀 매칭이 안 되는 데이터도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만 합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는 미드텀이었는데 이제는 파이널이라고 보여지고 70, 83, 65, 95, 80 점수는 다르죠. 점수는 다른 거를 이제 테스트 2 이런 이제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합칠 거냐. 일단 데이터 1 확인해 봤더니 이렇고 데이터 2 확인해 봤더니 이런데 이거를 이제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은 뭐뭐 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함수는 left 언더바 join 왼쪽을 기준으로 계속 조인해라.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왼쪽 먼저 나오는 데이터죠. 테스트 1 중간고사 데이터에 기말고사 데이터 쉼표하고 테스트 2 다시 쉼표하고 바이
하고 등호하고 포인트는 겹다운표. 겹다운표하고 ID. 이 ID는 테스트 1에도 있고 테스트 2에도 있는데 동일한 1, 2, 3, 4, 5였어요. 이런 게 있을 때 레프트 언더바 조인을 이용하면 합쳐지더라.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능인데 앞에서는 우리가 ID를 기준으로 합쳤는데 ID가 아니라 1반에 4명, 2반도 4명, 3반 4명, 4반 4명, 5반 4명인데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이름은 담임 선생님 한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같겠죠. 그래서 1반은 김, 2반은 리, 3반은 박, 3반은 최, 5반은 정인데 요 선생님 이름을 name이라는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내고 요거를 기존 데이터랑 합치는데 1반 담임 선생님 이름은 다 킴, 2반은 다 리. 이거를 내가 입력하는 방법이 레프트 언더바 조인을 이용하는데 바이에서 클래스,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넣으면은 이렇게 담임 선생님 이름이 동시에 다 들어간다. 이 기능이 이제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로로 합치기를 받고 흔히 뚱뚱이 데이터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키다리 데이터 만드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데이터는 먼저 1번부터 5번 데이터가 있고 ID 데이터 프레임 점 하고 데이터 점 프레임하고 ID 테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도 데이터 점 프레임하고 ID 테스트. 뭐가 동일한가요? 변수 이름이 동일하죠. 근데 ID의 첫 번째 봤더니 1, 2, 3, 4, 5. 두 번째는 봤더니 6, 7, 8, 9, 10. 숫자는 다르지. 그래서 ID는 다르지만 변수 이름이 같을 때는 우리가 세로로 합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다른 학생 데이터를 변수명이 동일할 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 기초라서 변수명이 동일한 것만 이제 합치는 방법을 살펴보고요. 동일하지 않을 때도 이제 추가로 변수를 생성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서는 left 언더바 조인 함수를 썼는데 얘는 bind 언더바 로즈 함수, bind는 묶다, row는 이제 행이죠. 행을 묶어줘라. 그래서 케이스를 묶어주는 함수. 순서가 중요하죠. A가 먼저 나왔으니까 1, 2, 3, 4, 5가 먼저 있고 6, 7, 8, 9, 10이 달라붙는다. 자, MPG 데이터 한번 이용해서 혼자 해보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MPG 데이터에 연료가 있는데 연료별 가격을 나타난 표이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연료하고 가격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무슨 얘기인가요? 앞에서 반마다 선생님 이름이 같았는데 걔를 쭉 넣어주는 거였죠. 내가 일일적으로 수동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데이터 합치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넣어주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연료 먼저 F1에 연료가 있고 프라이스가 있는데 얘는 이제 팩터로 지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내고 요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MPG 데이터에 이제 프라이스 가격을 추가하는 방법은 레프트 언더바 조인을 이용하는데 이제 새로 만드는 데이터를 합치면 되는데 그때 포인트는 바이를 뭐로 할 거냐? 바이를 봤더니 F1 이렇게 변수를 바이로 해가지고 레프트 언더바 조인을 쓰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근데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도 봐야 되겠지.
그래서 모든 변수를 다 볼 필요는 없고 내가 새로 만든 변수만 select 해가지고 head 함수를 쓰면 이렇게 해서 select 변수 2개, 변수 3개 모델과 그다음에 연료와 프라이스 헤드 5를 봤더니 가격이 반복해가지고 잘 들어갔더라. 네,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데이터 가공의 2번째 시간에서 주로 다루는 집단별로 기술하는 방법인데 그룹 언더바 바이 이용해 가지고 서머라이즈 함수 이용해서 미인을 구하는 거, 2개의 집단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순서를 이용해서 2개의 집단을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합치는 방법에는 가로로 합칠 때는 레프트 언더바 조인인데 주의할 점은 바이는 이제 곁다운표 id 이렇게 이용하면 가로로 합칠 수 있고요. 세로로 합치는 방법 바인드 언더바 로우즈 함수 이용하면 세로로 합칠 수가 있다. 자, 우리 6주차 내용도 많고 상당히 다양한 기능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또 우리 3차 실습을 해보시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6주차 2차 시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